전산 시스템의 보안성, 해킹 가능성, 그리고 국제 연계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첫 타겟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가시 무거우면 목이 부러진다 라고 했죠. 몸에 맞지 않은 수트 입고 있으니 참 볼품없어 보입니다. 자진 하야가 답인데 끝까지 버티면 그 끝은 정말 어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충격의 증거가 가방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만으로 이재명이가 의자에 기대지도 못하고 이등병처럼 바짝 긴장을 했었는데요. 이젠 칼까지 빼들었다라는 거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바짝 기던지 내려오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내 2020년 미국 대선의 실체를 폭로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펀딧이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강경 보수 매체입니다. 여기와 백악관 내각회의 중계 영상 등에 따르면요. 미국 정보기관이 대선 조작 증거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를 흔들 만큼 이런 막강한 사건을 터뜨린 이 언론 게이트웨이 펀딧은요. 마가 진영의 신뢰를 받고 있는 강경 보수 매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 펀딧은요. 이 가장 인기 없는 미국의 대통령 중 하나인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라는 것이 이거는 부정선거다라면서 집요하게 그 의혹을 추적 보도해 왔던 언론 매체인데요. 이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그냥 뭐 썰이다, 나의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백악관 내각회의 중계 영상에도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겁니다. 그동안에 뭐 매체에서 썰들로 이렇게 나오던 게 이제는 미국 정보국 그리고 미국 내각회의 테이블에 올랐다라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라는 거죠. 증거 차고 넘친다라던 트럼프의 경고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트럼프의 말처럼 트럼프의 내각에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산 조작이나 선거 개입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제 증거가 잡힌다라고 하면 그 불똥이 과연 어디로 튀겠습니까? 중국으로 바로 가기 전에 어디 한번 쿠션으로 한국 찍고 가겠죠. 대한민국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전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바뀌니까요. 국민의힘이 전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부정선거에 대한 영상을 하냐면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다시 한 번 더 폭발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증폭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가 제 영상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미국 대선을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직후부터 보수진영에서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마가 진영은 이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으로 지부되면서 주류 언론과 사법기관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나온 보고는 이거는 완벽히 이제 터트리는 거죠. 그간의 의혹들이 단지 추측이 아니다. 실제 증거가 있다라고 전환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이다라고 치부되었던 게 어디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와 버린다라는 거죠. 자, 정보 당국이 대선 증거를 담은 가방이 있는데 불타기 전에 이것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의 툴시 게버드 국장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으로 넘어왔죠. 민주당의 그런 구역질 나는 그 내로남불 그리고 부패에 이것은 내가 생각하던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공화당 보수진영으로 넘어와서 지금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국가정보국 국장이 됐습니다.
2020년 대선 조작 증거가 담긴 가방을 확보했다라고 내각에서 밝혀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툴시 게버드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그 가방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범백이 뭐냐면 소각하려는 서류를 담은 가방인데요. 열어보고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툴시 게버드가 들어가서 한번 이제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던 이 부패 뭐 증거들을 사실 그들이 이제 소각하려고 했는데 이 좌파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소각돼서 사라질 판이었지만 이 공화당이 접수를 하면서 이 정보국 안에 있는 그런 세세한 정보들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범백, 불태워서 없애질 것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열어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겨왔던 비밀 문서를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전에 김정숙의 옷값을 기록물로 봉인해버렸죠. 이거 법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뭐 봉인할 수 있는 거야 봉인하겠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조사가 들어간 사건은 이 봉인 해제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숙 같은 경우는 옷값 관봉권 띠들은 돈다발로 쇼핑했다라는 증거 자료와 증언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봉권이 청와대에서 나온 건지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허접한 이유로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이유로 김정숙의 옷값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종결됐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고발해서 다시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태우려고 했던 것을 툴시 게버드 국장이 들춰보니까 완벽한 2020년 대선 조작의 비밀 문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방 언제 공개할 거냐? 게버드 국장이 촉 받아가지고 정보 수집이 끝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께 가장 먼저 브리핑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재편하고 있는 트럼프. 중국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증거가 확보되면 이 중국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가 하나 딱 장착이 된 겁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정식 보고로 판단된 겁니다. 나이스하죠. 자,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그 전에 오바마 정부 문서 은폐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게버드 국장은요, 문서들이 사무실 금고 뒤에서 발견됐다라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고요. 이 발견된 문서들은 CIA 국장을 지낸 존 브레넌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 등 전직 고위 정보수장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정치화의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봤어요. 지금 툴시가 딱 보니까 정권이랑 정보국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우리 국정원장 누구였습니까? 박지원이었죠. 그 밑에 누구였습니까? 박선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숨길 거 숨기고 북한에 넘길 거 넘기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존 브레넌 같은 경우는요,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대테러 보좌국장을 지냈습니다. CIA에 오랫동안 재직한 정보 베테랑인데 이게 좌편향된 정권에 찰싹 붙어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멍멍해졌다라는 거죠. 제임스 클래퍼 같은 경우도요. 오바마 시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마 이렇게 하면 약간 노무현 대통령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뭐 서민적인 뭐 이런 걸로 막 미화해가지고 미국을 새롭게 만든 대통령 같지만 사실상 뒤로는 엄청 구립니다. 약간 조국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는 된장찌개 들이밀면서 뒤로는 한우 잡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자, 제임스 클래퍼도요, 오바마 행정부 때 국가정보국장을 지내면서 미국 정보 커뮤니티를 총괄했습니다. 특히 2017년 초에 트럼프의 러시아 엑스파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도청 의혹 등을 반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직접 충돌을 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제임스 클리퍼를 정확히 뭐라고 했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아가리만 열면 뻥이네 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기밀 접근권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죠. 굉장한 경보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있는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모가지 꺾어버리겠어 라고 한 게 이게 의혹이 아니라 이제 실무 차원으로 넘어선 것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후덜덜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툴시 게버드 국장이 미국 전자투표 시스템의 해킹이 취약하다, 투표 결과 조작을 위해서 침투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종이 투표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0년부터 마이클 린델 등이 주장해왔던 해킹 증거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현상금까지 걸었던 자료들이 이제 재조명되고 있는 거죠. 당시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권 교체 후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임자 제대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재명인데요. 제가 왜 이재명을 걱정하냐. 이거는 모가지가 꺾이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꺾인다라고 하면 진짜 이제 뭐 생명은 끝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발 해킹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에서 시작됐다라는데 성남 하면 어디? 성남의 마피아 그리고 어디? 성남에 이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성남에서 이 선거망을 통해 가지고요. 미시간주에 6,300여 표가 트럼프에서 바이든 표로 바뀌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조한 밀스 부차관부 라인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 서버를 통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선거 시스템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고 이 툴시 게버드가 이야기한 이 조작 선거의 스멜이 만일에 한국에서 풀풀풀 난다라고 하면 조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아작이 난다라는 것이고 해필 어디? 성남이다라는 것이고 그 성남을 관리했던 대가리가 누구? 이재명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재명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멍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뭔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살짝 웃으면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 5% 정도가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받았는데요. 비밀번호가 123456 이지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선거망, 업무망, 인터넷망 이 세 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리고 해킹의 흔적도 있었다라는 것 이 김숙희 나왔습니다. 김숙희가 대한민국의 선거망에 접속했다라는 것 모든 게 들통나기도 했었죠. 보안 점수가 뭐 100점 만점에 30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가 나왔는데 30점 더 많이 준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를 뚫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쇼킹하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서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서버가 운동도 있었고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진짜 선거의 명부 등 시작해가지고 서버 좀 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항상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드시 공개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대한민국도 공개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동안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증거들이 이제 공개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2020년 대선 사기, 그리고 불법 이민자 표 사용, 전산 해킹 등 이제 조사가 아닌 수사의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는 사기였다라는 게 이제 단순한 정치 구호, 마가를 이끌기 위한 뭐 보수 진영의 표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구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젠 정보기관이 정식 보고를 통해 가지고 부정이 있었다. 잘 챙겨보고 정리 쫙 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트럼프 대통령께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단지 미국의 정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게 직면한 선거 무결성의 문제로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의 보안성, 해킹 가능성, 그리고 국제 연계 의혹까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첫 타겟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웃으면서 어떻게 진실의 문을 열어 제끼는 거죠. 진실은 끝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조작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막사니의 최후가 그려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회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